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쇼킹한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 정부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이제 발표하셨다가 다음날 이제 바로 몇 시간 후에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전국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정말 힘든데,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깁니다. 그래도 원문 그대로 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오피스텔에 대한 소득세법상 주택의 판단 기준. 오피스텔 과연 정황만으로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택수에 포함을 해가지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가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피고인 처분청이 손을 들어주고 2심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원고입니다. 납세자 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사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고의 남편 이제 피상속인이 주택을 하나 서울에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주택을 매도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바로 며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됐지만 어차피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인 원고는 이제 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가 한 20억 정도 됐거든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라고 보아가지고 그때 당시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세율 그리고 장특공제 등을 적용해서 5,900여만 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원고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일산에 원룸형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청에서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갖고 있던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을 해서 이 세대가 3주택 이상이라고 판정을 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기존에 5,900만 원 정도 이제 신고 납부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다시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무려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경정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불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 청구까지 모두 기각이 되고 1심에서 졌고 그리고 2심, 3심에서 원고가 이긴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은요 우리 납세자에게 있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아닌 그러니까 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이런 오피스텔 등이 과연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사건 오피스텔 사용 현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무턱대고 정황만으로 풀옵션 원룸용 오피스텔이라는 그 정황만으로 이제 소득세법상 우리 사실주의에 의해서 주택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3주택에 대한 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을 이렇게 원고에게 전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당장 봐야 될 게요.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에 대한 그 개념, 정의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그 법적 개념이라든가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법원에 대한 그 판결 내용 하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 왜 가정 보육시설 같은 거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가정 보육시설
아파트 1층에 있는 그런 가정보육시설과 같이 이 오피스텔도 과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이요. 소득세법 제88조 7호 정의, 주택의 개념입니다. 우리 주택은 우리가 소득세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주의에 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여부라든가 공부상의 그 용도와는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서 이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납세 의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인 경우에는요, 이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즉 피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의 그 판단 기준에 관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오피스텔의 그 법적 개념 그리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 1988년부터 이제 건축법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왔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에 일반 업무시설의 한 종류로 오피스텔을 이제 1988년 2월 24일 날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99년, 2005년 이렇게 하면서 그 개념이 조금씩 더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이 1988년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사무 구획별 전용 면적 중에 업무 부분을 7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온돌이라든가 이런 난방 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욕실도 설치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다가 이게 점점 풀립니다. 그리고 막판에 와가지고 최근에는요, 전용 면적 이제 2021년 11월 12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된 요건에 의하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어떻습니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이 제한 규정이 이제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내용이 대법원 이제 2005년에 나온 그 판결의 법리를 과연 우리가 오피스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 왜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법원 이 판결에서는 2005년 4월 28일 날 선고된 2004-14960 판결에서는요, 이렇게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그러니까 그 공용주택이죠. 아파트 1층에 우리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파트의 그 1층의 가정보육시설은요, 주택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소유자 본인이 이제 그 용도나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주거로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가정 어린이집, 가정 보육시설로 이렇게 썼다 그러지만 언제든지 아파트, 즉 주거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에서 모두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오피스텔은요, 여러분 건축법,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난방 면적 앞서 살펴본 그 국토교통부 그 고시와 같이 난방 면적이 최근에 120제곱미터까지 난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난방 면적을 이제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주거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 정부가 지금 이 오피스텔에 대한 난방 면적을 더 완화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 전용을 제도적으로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지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도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납세자로 인해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그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요,
우리 헌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주택은 안정성이라든가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이제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적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가지고 주거 지역 내에 지어야 되고, 뭐, 단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4층 이하의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빌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렇게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우리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통 상업지역에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성이라든가 쾌적성, 이런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그런 그 건축에 대한 그 요건이요, 틀려요, 각각의. 그리고 뭐 방음이라든가 내열, 내황, 뭐 방습 이러한 재질이 각각의 그 용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인 이런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창문 등이나 그런 일단 환기 등을 위한 설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6층 이상의 업무시설인 우리가 그런 뭐 오피스텔 등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이제 어떻게 그 기준을 충족해야지, 이렇게 주택과 오피스텔이 이제 그 건축 그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에 적합한 구조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그 사정만으로 단지 주택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의 그 정도를 좀 더 이제 보면은 실제 사용자가 그 오피스텔을요, 뭐 주민등록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 건물의 전기라든가 가스, 수도 이렇게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거로 쓰는 사람인지, 그리고 건물의 관리라든가 이웃 간의 그런 관계 등에 대한 그 진술 내용 등을 모두 어떻습니까? 이제 양도 당시 그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1세대 1주택이 아닌 그 이외에 이 오피스텔이 과연 주거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으로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우리가 문제는 오피스텔이었잖아요. 풀옵션 원룸형 이 오피스텔이 문제였는데 작은 소형평형입니다. 일산에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가. 그런데 이 오피스텔 원고가 갖고 있던 이 오피스텔은요, 그 임차인이 속성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단기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임차인은 원래 강원도 사람이었어요. 강원도 이제 춘천 사람이었는데 그 직장이 파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산에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파주에 있는 그 업체는 그 회사는 이제 등산용품 도소매 업체이고, 임차인 그 오피스텔에서 그 임차했던 그 임차인이 근무한 기간도 한 7개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오피스텔의 그 임차인은요,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 도우미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 이제 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이렇게 숙식을 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을 했던 게 아니고 업무 대기 장소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이 떨어지면 가고 이렇게 했던 거고, 또 이제 다른 기간에 이제 또 다른 임차인이 사용했던 요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은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방에서 살면서 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간판이라든가 뭐 도색 같은 경우 일거리가 있을 때 사용하고자 이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을 이제 잠깐 사용했다는 이런 취지로 진술서가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이제 모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고는 이 사안에서는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아가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처분청이 원고에게 아까 7억 2천만 원 정도였죠.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가지고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사건은 위법하다는 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귀에 와 닿으셨나요? 제가 약간 좀 스토리 개념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좀 했는데 어떻게 잘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주택을 매도할 때 그렇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이제 그 갈아타는 개념으로 이제 주택을 매도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오피스텔 때문에 이게 주택에 포함이 돼가지고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중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가벼울 수 있는데 1세대 2주택 주택이라 중과세라든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인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봐가지고 주택이 아닌 게 맞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실질적인 사용에 근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세제적인 측면에서 절세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에 이제 판결 선고가 된 사안인데요. 이 판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이 사안을 제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이 대법원 내용을 풀어드렸다라고 해서 결론만 봐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피스텔을 이제 임차를 주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렇잖아요. 절세 전략을 짤 때 항상 여러분 혼자만 이제 쏘가리 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잘 이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소득세법상 주택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오피스텔의 연대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